강의를 해보면 다른 얘기를 할 때는 약간 이제 눈빛이 흐릿하시다가 예산 얘기가 나오면 눈빛이 초롱초롱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가장 궁금한 건 얼마가 들어갈지예요. 도대체 얼마가 들어가나요?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나요? 돈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이건 왜 비싼가요? 이게 궁금하신 거지?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다년간 인테리어를 해봤을 때 경험은 항상 돈은 모자라요. 그리고 내가 가진 돈은 항상 애매해요. 많은 돈도 아니고 적은 돈도 아니고, 그죠? 왜 내가 가진 돈은 항상 모자랄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실질적으로 돈이 모자라게 준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 거기에 나의 예산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돈이 모자라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상담을 많이 해본 결과 진행이 돼서 실질적으로 들어간 비용을 보면 항상 내가 준비한 돈보다 1.3배에서 한 1.5배 정도 더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거의 90%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항상 제가 미팅 전에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이 견적서를 받아보시면 자재비는 얼마 들지 않아요. 거기에 비해서 인건비가 굉장히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죠. 사람들이 다 와서 직접 다 만들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인건비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견적의 대부분이 인건비고, 그리고 공정별로 인건비가 약간씩 달라요. 그리고 같은 공정인데도 인건비가 약간씩 달라요. 왜 그렇게 되는지 차후에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오늘 주로 얘기를 들으실 건 눈에 보이는 예산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예산이 존재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이제 보이지 않는 예산. 내가 분명히 돈을 이만큼 썼는데 왜 이거밖에 안 보이지? 뭐가 이렇게 덜한 느낌이지? 내가 들인 돈만큼?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죠. 특히 이게 집이 노후화된 건물일 경우에 이런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예를 들어서 철거부터 한다고 칩시다. 철거를 할 때 집이 낡을수록 철거도 조심하게 해야 합니다. 이게 철거를 하지 않는 부분을 잘못 건드렸을 때 이게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나 시간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건물이 새 건물이면 철거할 것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예산일 수 있어요. 철거 비용을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오래 사셨던 집이나 오래 누군가 사용했던 상가들은 쓰레기가 정말 많이 나와요. 제가 예전에 30-40년 이상 사셨던 아파트를 이사 가신다고 쓰레기 정리를 하는데요, 이틀이 걸렸습니다. 보통 반나절이면 끝나거든요. 근데 정말 이틀 동안 쓰레기가 너무너무 많이 나왔어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죠. 평소에 여러분 정리를 잘 해두시고, 쓰지 않는 건 그때그때 버리시는 게 돈을 줄이는 길이라는 거. 또 한 가지 보이지 않는 예산 중에 우리가 전등은 보이죠. 전선이라든지 전선을 감싸고 있는 CD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특히 수도 꼭지는 밖에서 보이죠. 근데 수도 배관이나 이런 것들은 다 안에 심어져 있잖아요. 이런 건 보이지 않는 예산이겠죠. 이런 설비 쪽에 의외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변기의 위치를 바꾸고 싶다, 또는 세면대의 위치를 바꾸고 싶다 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우리가 수도 꼭지만 딱 빼가지고 옆에 딱 달아놓는다고 해서 물이 나오진 않잖아요. 그죠? 벽 안에 숨어있는 배관들을 다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근데 벽 안에 숨어있는 거를 어떻게 바꾸나요? 벽을 깨야겠죠. 벽을 깨고 기존 수도는 잘라내서 막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시 배관을 해서 거기에 만들어 놓은 다음에 벽을 다시 메꿔놔야겠죠. 시멘트로 메꾸고 그다음에 위에 타일 공사를 해야겠죠. 변기 하나 위치 바꾸는데 손이 굉장히 많이 가요. 3-4가지의 공정이 안쪽에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예산들이 훨씬 더 많이 존재할 수 있어요. 간혹 가다가 벽을 약간만 옮겨주세요. 벽이 여기 말고 1m만 오른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그냥 벽을 밀면 되시는 분들로 알고 있어요. 벽을 밀면 벽이 그냥 옮겨지는 걸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여러분? 벽을 다 뜯고, 그죠? 벽을 다 뜯고 그 쓰레기를 버려야겠죠. 자, 벽을 뜯었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벽과 천정 그리고 바닥도 뜯어낸 부분에 상처가 나 있겠죠. 바닥재가 그 부분에는 없을 거예요. 자, 벽을 세워놓고 그 뜯어낸 자리에는 다시 그 마감재로 메꿔줘야겠죠. 그런 것들은 간단히 벽만 새로 세우려고 했는데 일이 되게 커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생각하는 것도 그 전 공정들이 3-4가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한 40년을 살았어요. 자꾸 이제 전등이 말썽이 생겨요. 전기기사님을 불러서 확인을 해봤더니 전선이 너무 노후화된 거죠. 이게 누전의 위험도 있고, 전선도 오래되면 이게 피복이 삭아요. 화재의 위험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먼지덩어리에 열이 발생해서 전선 옆에 있어가지고 이제 저절로 불이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처럼 오래된 집은 그만큼 위험해요. 전등만 갈아서는 되지 않죠. 낡은 전선을 다 제거를 하고 전선을 새로 깐 다음에 전등을 설치하는 것이 더 안전하겠죠. 그래서 전등은 보이는 예산, 전선은 보이지 않는 예산. 그리고 또 상가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클러도 보이지 않는 예산에 속할 수 있네요. 겉에 보이는 건 하얀색 동그라미 정도지만 안에 이제 위치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스프링클러의 방식을 바꾼다든지 개수가 늘어나야 된다든지 하면 이제 이게 천정 안에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돈이 들어가는지 잘 모르세요. 이게 비용이 꽤 많이 발생하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예산이겠죠. 우리가 이제 그냥 벽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죠. 바닥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은 바닥에 보일러가 다 깔려 있잖아요. 이제 그 위에다 이제 벽을 세우겠다고 공구를 사용해서 바닥에 박아요. 그러다가 보일러 배관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물이 샘과 동시에 바닥을 다 뜯어내서 수리를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해요. 그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무작정 싼 걸 쓴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이 욕실 공사를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이제 욕실 너무 낡았어 이러면 조금 수리를 하고 싶어지죠. 그러면 타일은 굳이 엄청 비싼 걸 써야 할까요? 얘는 청소만 잘 되고 그죠? 때 많이 안 타고 그리고 색깔 이제 무난한 거 정도면 되겠죠. 정말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가지고 비싼 거 쓰실 거면 쓰셔도 됩니다. 타일에는 그렇게 큰 돈을 들이지 않는 거죠. 사실 타일은 타일 비용보다 인건비가 훨씬 더 비싸요. 그래서 타일은 조금 저렴한 거를 쓰시고 변기나 세면대 같은 경우에는 저렴한 제품을 쓰시는 걸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장기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조금 기능을 하는 것들은 중가 정도로 쓰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구분해서 쓰면 우리 돈을 조금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견적서를 받아보시면서 이거는 꼭 이 돈을 들여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좀 해보시면 그런 질문을 하면서 많이 조율을 해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아주 간단히 보이는 예산과 보이지 않는 예산 그리고 비용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